당신은 오늘 하루 몇 번이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했나요? 아침에 옷장 앞에 서서 이 옷 괜찮을까 생각하고 회의 시간에 발표하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하고 SNS에 사진을 올리고 나서 몇 번이고 좋아요 개수를 확인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인간이니까요. 회사에서는 상사에게 인정받고 싶고, 가족에게는 좋은 자식, 좋은 부모로 보이고 싶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지고 싶습니다. 연인에게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심지어 길 가는 낯선 사람에게조차 이 사람 좀 괜찮네 하는 인상을 주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타인의 시선에 민감할까요? 진화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집단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곧 추방을 의미했고, 추방은 죽음을 의미했다고. 그러니 인정 욕구는 생존 본능이라고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릅니다. 상사가 당신을 못마땅해 한다고 해서 당장 생존이 위협받지는 않습니다. SNS에서 좋아요를 적게 받았다고 해서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고통받습니다.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는 실제로 아픕니다. 거절당할 때 뇌의 통증 영역이 활성화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물리적 고통과 정서적 거절을 뇌는 비슷하게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인정을 추구합니다. 더 좋은 차를 사고, 더 비싼 옷을 입고, 더 인상적인 경력을 쌓으려 합니다. 이 정도면 인정받겠지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목표를 달성해도 인정을 받아도 그 만족감은 금방 사라집니다. 어느새 우리는 다음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진짜 충분할 거야 라고 믿으면서요. 이것이 현대인의 딜레마입니다. 우리는 인정을 갈망하지만 인정을 받아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인정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마치 중독처럼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 문제를 깊이 통찰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왜 이렇게 고통받는지, 왜 만족할 줄 모르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평생 연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지혜를 빌려 인정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워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정 같은 건 필요 없어라고 외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인정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진짜 자유를 찾는 여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예는 밖에서 오는 의견이지만 명성은 안에서 오는 확신이다. 간단한 문장이지만 이 안에 엄청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대부분의 인정은 명예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 평가, 시선이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건 명성, 즉 내 안에서 오는 확신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둘을 혼동한다는 겁니다. 당신이 직장에서 승진했다고 칩시다.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부러워합니다. 당신은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얼마나 갈까요? 일주일? 한 달? 그리고 나면 또다시 다음 목표는 뭐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승진은 당신 안에 무언가를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타인의 평가일 뿐 당신 자신의 확신은 아니었으니까요.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세 가지가 인간의 행복을 결정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마지막 것에만 집중하며 일생을 낭비한다. 전곡을 찌르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가 보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에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습니다. 명품을 사는 이유가 정말
그 제품이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좀 있어 보이네라고 생각해 주길 바라서일까요? SNS에 음식 사진을 올리는 건 그 음식이 맛있어서일까요? 아니면 나 이런 데서 먹어라고 보여주고 싶어서일까요?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정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나요? 첫째, 인정은 일시적입니다. 오늘 칭찬받아도 내일이면 잊힙니다. 올해의 스타가 내년엔 구닥다리가 됩니다. 유행은 바뀌고 기준은 변하고 사람들의 관심은 옮겨갑니다. 둘째, 인정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순 없습니다.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을 칭찬하는 사람이 있으면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셋째, 인정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한번 맛보면 더 원하게 됩니다. 100명에게 인정받으면 1000명에게 인정받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점점 더 피곤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타인의 손에 맡기는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주인이 아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끊임없이 타인의 평가를 신경 쓴다면 당신은 누구를 위해 사는 겁니까? 당신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타인의 머릿속 이미지를 위해서입니까? 더 무서운 건 우리는 종종 그 타인이 실제로 뭘 생각하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다는 추측만으로 우리 삶을 조정합니다. 실제로 그 사람은 당신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생각하지 않는다. 쇼펜하우어의 이 말은 어떤 면에서 위안이 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서글프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쓰는 타인의 시선은 대부분 우리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환상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인정이 답이 아니라면 무엇이 답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불행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근본적인 통찰에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욕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욕망은 단순히 뭔가를 갖고 싶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욕망은 더 깊습니다. 그것은 맹목적 의지입니다. 끝없이 무언가를 추구하지만 정작 그것을 얻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본능적 충동입니다. 인간의 삶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진자처럼 오간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고통스럽고 얻으면 권태롭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많은 것이 설명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원하던 것을 얻고도 금방 시들해지는가? 왜 목표를 달성하는 순간의 기쁨은 그렇게 짧은가? 왜 우리는 항상 다음을 찾고 있는가? 인정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 안달이 납니다. 하지만 막상 인정을 받으면 그 감정은 금방 사라지고 우리는 또다시 인정이 필요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욕망의 진자운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판단하는 그 기준은 대체 무엇입니까? 쇼펜하우어는 사회의 판단 기준이 얼마나 허황되고 근거 없는지를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대중의 의견은 언제나 평균적인 것에 근거한다. 천재는 대중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평범함은 대중에게 숭배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사회가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돈을 많이 버는 것, 높은 직위에 오르는 것, 유명해지는 것,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이런 기준들은 과연 얼마나 본질적인가요? 부자가 행복한가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CEO가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가요? 대부분은 더 큰 스트레스와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유명인이 평화로운가요? 많은 경우
그들은 끊임없는 비난과 감시 속에 지칩니다. 사회의 판단 기준은 외적인 것, 측정 가능한 것, 비교 가능한 것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진짜 가치는 그런 것들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가진 것으로 행복하려 하고 현명한 자는 자신이 무엇인가로 행복하려 한다. 이 구분은 결정적입니다. 가진 것은 외적 조건입니다. 돈, 명예, 지위, 외모. 이런 것들은 모두 타인의 눈으로 판단되는 것들입니다. 반면 무엇인가는 내적 상태입니다. 당신의 성격, 지혜, 평정심, 내면의 풍요로움. 세상은 당신이 가진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정작 당신의 행복은 당신이 무엇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더 나아가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형성하는 의견은 대부분 그들 자신의 정신 상태를 반영할 뿐이다.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 당신을 비난할 때 그것은 정말로 당신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그 사람의 내면 상태, 그들의 불안, 그들의 열등감의 투영인가요? 당신을 질투하는 사람은 당신이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은 당신이 가치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판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명예는 자존심이 타인에게 빌린 것이다. 당신이 타인의 인정에 의존한다면 당신의 자존심은 당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빌린 것입니다. 그리고 빌린 것은 언제든 회수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을 칭찬하는 사람들이 내일은 당신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내일은 당신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의견은 바람처럼 변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 변덕스러운 바람에 당신의 자존심을 맡기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핵심 질문에 도달합니다. 세상의 판단이 허상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가? 쇼펜하우어의 답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가 우리를 규정한다. 당신의 업적이 아니라 당신의 본질, 당신의 성과가 아니라 당신의 성품, 당신의 소유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 이것이 진정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당신만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타인은 당신의 외면만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 당신의 의도, 당신의 성장 과정은 오직 당신만이 압니다. 고독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지고 있다. 군중 속에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 이 문장은 역설적입니다. 우리는 외로움이 두려워 사람들 속으로 달려갑니다. 인정받고 싶어 군중 속에 섞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정작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진정한 자아를 찾으려면 때로는 고독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목소리가 아닌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인정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사람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추상적인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혜를 남겼습니다. 첫 번째, 내적 풍요로움을 키워라. 행복의 10분의 9는 건강에 달려 있고 나머지 10분의 1은 우리 자신의 내적 풍요로움에 달려 있다. 내적 풍요로움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혼자 있을 때도 즐거울 수 있는 능력입니다. 타인의 존재 없이도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책을 읽는 즐거움, 음악을 듣는 기쁨, 생각에 잠기는 만족감, 자연을 관찰하는 평화로움. 이런 것들은 모두 타인의 인정과 무관합니다. 이것들은 순수하게 당신 자신에게서 나오는 행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으면 불안해합니다.
끊임없이 휴대폰을 확인하고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안심합니다. 이것은 내적 빈곤의 증거입니다. 당신 안에 충분한 것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외부에서 채우려 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고민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시간을 활용할지 고민한다. 당신이 진정으로 풍요로운 내면을 가지고 있다면 시간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읽고 싶은 책, 배우고 싶은 것, 생각하고 싶은 주제가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타인의 인정을 기다릴 시간조차 없습니다. 두 번째, 비교를 멈춰라. 부러움은 우리 자신의 행복을 파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현대 사회, 특히 SNS 시대에 이것은 가장 어려운 과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삶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 사람은 저런 차를 타고 저런 집에 살고 저런 여행을 가고 그리고 우리는 초라해집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불필요한 고통을 만들어낼 뿐이다. 왜냐하면 비교는 끝이 없고 항상 자신보다 나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당신보다 더 성공한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행복이 비교에 달려 있다면 당신은 영원히 불행할 것입니다.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신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세요. 1년 전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을 비교하세요. 당신은 성장했습니까? 조금이라도 나아졌습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세 번째, 비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비난받지 않으려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아무것도 되지 마라. 이것은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한다면 당신은 비난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창조한다면 당신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의견을 말한다면 당신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비난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비난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칭찬은 곧 비난이며 그들의 비난은 곧 칭찬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모든 비난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비판이 귀 기울일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당신과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의 비난은 무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입니다. 네 번째,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라. 자기 자신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가진 사람은 타인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해 확신이 있다면 타인이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한다면 타인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오만함과 다릅니다. 오만한 사람은 타인의 의견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타인의 의견을 듣되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차이는 이것입니다. 오만한 사람은 나는 틀릴 리 없어라고 생각하고 자유로운 사람은 나는 틀릴 수 있지만 내 판단을 신뢰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진정한 관계를 선택하라. 쇼펜하우어는 고독의 옹호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가 모든 관계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독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유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오직 혼자 있을 때만 자유롭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의미 있는 관계의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것은 인정을 구걸하는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이해와 공감에 기반한 관계여야 합니다. 타인의 인정이 필요 없다는 말은 모든 사람을 밀어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정을 얻기 위해 자신을 속이는 관계를 끊으라는 의미입니다.
가면을 쓴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관계를 선택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당신은 어쩌면 불안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타인의 인정 없이 살라고? 그게 가능한가? 그건 너무 외롭지 않은가? 그 불안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것은 타인을 거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과 함께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자신에게 의존해야 한다. 이것은 성숙한 인간관계의 기초입니다. 당신이 타인의 인정 없이도 괜찮은 사람이 되었을 때 역설적으로 당신은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상대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필요에서 나온 관계는 불안정합니다. 자유에서 나온 관계는 건강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생각했다. 세상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의 잘못이라고. 하지만 나이가 들어 깨달았다. 세상을 이해시키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었다는 것을.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해방입니다. 당신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당신은 진짜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자신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편안한 삶입니다.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것이 되려는 것은 더 어렵고 고통스럽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이 되려고,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 모든 노력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었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오히려 더 피곤하고, 더 공허하고, 더 자신을 잃어버린 느낌이 들지 않았나요? 이제 다른 길을 선택할 때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세상이 당신을 받아들일 때가 아니라 당신이 당신 자신을 받아들일 때 온다. 자기 수용.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평생 추구한 지혜의 핵심입니다. 당신의 장점도 단점도 성공도 실패도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평화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때로 실패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자는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충분함을 아는 자는 언제나 부유하다. 충분함을 아는 것. 이것이 현대인이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능력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더를 원합니다. 더 많이, 더 높이, 더 빨리. 하지만 더의 끝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반면 충분함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이미 가진 것, 당신이 이미 있는 곳, 당신이 이미 무엇인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평화를 찾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현재를 살아가고 불행한 사람은 항상 미래나 과거에 산다. 인정을 갈구하는 사람은 미래에 삽니다. 언젠가 인정받으면, 언젠가 성공하면 그때는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표를 달성하는 순간 새로운 목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현재를 삽니다. 지금 이 순간 호흡하고 생각하고 존재하는 이 순간이 충분히 의미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의 가장 아름다운 문장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삶의 지혜는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무시하는 능력이다. 타인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의 평화가 중요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인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깨달았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인정이 필요하지 않은데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당신을 더 존중하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칭찬을 바라지 않는데 더 많은 칭찬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진정성은 감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사람은 빛을 발합니다. 그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자기 자신에 대한 솔직함에서 나온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얼마를 버든, 어떤 집에 살든, 누구에게 인정받든 받지 못하든 당신은 그 자체로 가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더 많이 가져라, 더 높이 올라가라, 더 인정받아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당신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럴 필요 없어. 당신은 이미 충분해. 그저 당신 자신이면 돼.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위안이 되기를, 용기가 되기를, 그리고 자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 자신 안에서 모든 것을 찾는다. 당신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행복도, 평화도, 가치도. 밖에서 찾지 마세요. 안에서 찾으세요.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평생에 걸쳐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괜찮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이 대본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지혜가 당신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인정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